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정말 이제 환자분은 치료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라는 얘기들을 듣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리피도원의 소동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정말 이제 환자분은 치료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라는 얘기들을 듣고 저희 병원에 정말 이제 막 검색도 해보고 막 찾아 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보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편향되게 듣지 마시고요, 제 생각을 좀 편하게 중립적인 생각으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치료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를 주로 하잖아요. 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토탈 케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병원에 있는 외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질환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세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자는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간극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게도 우리가 이제 사실 의료라는 게 결국에는 서비스직이잖아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질환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간극이 생기는데 굉장히 좀 서비스로 치중된 이제 파트가 있죠. 미용 부분은 이런 간극이 굉장히 좁아요. 환자가 원할 때까지 치료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치료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이제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간극이 분명히 생깁니다. 환자는 분명히 나는 여기까지가 치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서 나는 나아진 게 없다 라고 하지만 치료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이건 치료가 된 거다. 그 후에 생기는 증상들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갭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하지정맥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진단명은 만성정맥부전이에요. 다리혈관의 정맥 기능이 떨어지면서 역류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원칙도 고장난 정맥을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제거를 하기도 하고 열로 지지기도 하고 약물을 주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나는 고장난 혈관을 막는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하지정맥류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증상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이런 삶의 질의 개선을 좀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여러 지표들이 있어서 환자들의 증상들이 괜찮아졌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큰 굵은 가지의 증상들은 개선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소수의 이런 증상들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외형적인 변화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돌출된 혈관들, 굵은 혈관들은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경화치료나 이런 치료들로 제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주 작은 실핏줄 같은 경우들은 제거를 못하고 그냥 남겨두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혹은 치료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나서는 대부분 부작용들은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큰 수술, 외과적인 수술들이 있잖아요. 암 수술하고 신장 수술하고 이런 다른 혈관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그런 수술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작용은 환자 입장에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미세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내 생활 혹은 외형적인 변화들이 생기면서 불편감을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치료의 만족도도 떨어뜨리고 오히려 이게 삶의 질을 또 예전만큼 올리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혹은 심장 수술하고 이런 수술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나 다른 특정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전문 클리닉들이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클리닉들은 결국에는 질환 치료도 있지만 환자분을 만족시켜야 되는 약간의 미용적이거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케어를 해야 되는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 계속 진료보면서 만족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해결을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증상이 남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시술들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혹은 혈관들이 막 남았어요. 남으면 막 경화 치료도 하고 다른 치료들, 레이저 치료도 하고 하는데, 차라리 수술을 하나를 하는 게 더 낫지, 이런 부분들 케어하는 게 더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의료 서비스잖아요. 환자분도 만족할 수 있는 진료, 치료 결과를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환자분들이 사실 나아야, 삶의 질이 개선돼야, 그리고 증상이 개선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로서,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져봤고요. 토탈 케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치료하는 의사가 정말 만족할 만큼, 혹은 그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가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치료 후에 환자분들도 그만큼 좀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 의견도 한번 정리해서 내용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동주였습니다.